현명한 투자자. 이 책은 워렌 버핏의 스승이자 가치 투자의 창시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쓴 책으로 1949년에 초판이 발행됐습니다. 초판 발행 이후 꾸준히 개정판이 발간되어 오다 그레이엄이 사망하기 몇 년 전인 1972년에 마지막 네 번째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1894년에 태어나 1976년에 사망했는데 아직까지도 가치 투자의 창시자이자 현대 주식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현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전은 원래 읽지 않는데 묘미가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책 역시 주식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하지만 실제 읽는 사람은 드문 게 현실입니다. 마치 자본주의 한복판을 통과하면서도 막스의 자본론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말이죠. 자본론을 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빨갱이들만 읽는 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현명한 투자자를 2007년에 처음 접했고 이번까지 5번 정도 읽었습니다. 다른 고전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과정을 겪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식과 경제에 관한 다른 책들도 많이 읽고 직접 투자하는 경험도 쌓은 후에 다시 읽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을 요약하고 유튜브란 방식을 통해 기록해 두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 자신이 더 확실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주식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놓고 투기를 조장하고 왜곡된 정보와 기만술로 젊은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그런 언론과 금융 종사자들에 대한 경계심 정도는 심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방송을 보고 그런 유혹들에 대해 한 번 더 의심해보는 마음이 생긴다면 충분히 성공한 거라 생각합니다. 평생 주식할 마음이 없으신 분들이나 오랜 주식 경력으로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신 분들은 굳이 시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대충 6편 정도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6가지 정도의 중요 요점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 편 한 편 만들면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책 서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주식을 접하는 분들은 서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서문만 반복적으로 읽어도 나름의 원칙을 지키거나 새롭게 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문의 내용이 요점을 잘 취각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투자 원칙을 잊고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험을 자주 하는 사람이나 뇌동매매를 자주 한다든가 손절 타이밍을 놓쳐 원치 않는 장투와 물타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서문만이라도 반복해서 읽으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서문 맨 첫 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초보자도 건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권 분석 기법은 많이 다루지 않고 주로 투자 원칙과 투자 태도를 다룬다. 이런 그레이엄의 말처럼 이 책의 증권 분석 기법이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다행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책 중간중간 나오는 간략한 증권 분석 기법만으로도 충분할 뿐더러 그가 살던 시대와 지금 시대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기입 방식부터 산출 방식 등등이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산업 구조와 주식시장의 규모, 인구도 5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엄이 많은 공을 들여 그의 증권 분석 방법을 열거했더라도 그 중요성은 많이 떨어졌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기업 분석과 기업 비교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 나오지만 그 부분은 그냥 저 당시에는 저런 방식으로 했구나 정도로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그레이엄은 이 책이 투기꾼이 아닌 투자자를 위한 책이라고 하면서 투기와 투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투자와 투기는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된다. 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원금의 안정과 충분한 수익을 약속받는 행위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기이다. 이 말처럼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의 안정과 충분한 수익을 약속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이 책 전반에 걸쳐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은 알려주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우선 한국 주식시장에서 그가 알려주는 방식과 기준에 적합한 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비해 회계가 투명하지도 않고 이익 대비 이미 주가가 높은 기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익 대비 주가가 높다고 하는 건 주가에 비해 실제 기업의 재정 여건이 부실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레이엄의 기준에 따르면 주식 투자자 대부분이 투기꾼에 해당됩니다. 그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의 기준에 따르지는 못하더라도 그의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지만 이 책 마지막 부록편을 보면 1984년에 워렌 버핏이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벤저민 그레이엄과 데이빗 도드가 펴낸 증권 분석에 대해 강연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워렌 버핏은 자신도 그레이엄의 기법 그대로를 실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의 기법을 토대로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고 실행한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기본을 알아야 그 기본을 토대로 자신에게 맞는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서문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71년 개정판을 쓸 당시의 미국 상황에 대한 언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리고 곧 펼쳐질 한국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우량 등급 채권 수익률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상승했고, 두 번째, 1970년 5월까지 우량주의 주가가 약 35%나 하락했는데 이는 약 30년 만의 최대 하락률이다. 비우량주 중에는 이보다 훨씬 더 하락한 종목이 무수히 많다. 세 번째, 도매 물가와 소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1970년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인플레이션의 가속도가 붙었다. 네 번째, 주식시장에서 복합기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비공개주, 스톡옵션 워런트, 신주 인수권 등의 현혹적인 명칭, 외국은행 이용 등 교묘한 수단도 다수 사용되고 있다. 네 가지 특징은 모두 지금의 한국 상황과 너무나 판박이라 많이 놀랐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사항은 한국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번째 사항은 배달의 민족, 쿠팡 등의 플랫폼 기업과 온갖 프랜차이즈 사업들, 그리고 얼마 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의 먹튀 상황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레이엄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모른 채 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물가 급등 현상은 그가 죽고 한참 후에나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정의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70년대 상황을 50년 그의 주식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휩쓸렸던 착각에서 벗어나서야 마땅하다. 우량주라면 언제 어떤 가격에 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착각 말이다. 요즘 들어 연일 언론과 방송에 전 세계가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이 말한 70년대의 어려웠던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문을 비롯한 이 책 전반에 걸쳐 그레이엄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책이든 저자가 반복해서 말하는 게 바로 핵심 주제입니다. 그레이엄은 원금 보장, 안전마진 확보, 보수적이면서 확실한 이익 실현, 그것을 위한 철저한 기업 분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합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투자 심리에 대해서 많이 논의할 것이다. 실제로 투자자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투자 기제를 갖추는 편이 재무, 회계, 주식시장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지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투자 기질을 갖춘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훨씬 더 벌고 유지한 사례가 많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화려하고 위험스러운 성장주를 사는 짜릿한 모험보다는 방어적 투자 전략을 선택할 때 더 좋은 실적을 거두기 쉽다. 투자에는 흔히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화려하진 않아도 확실한 실적은 초보 투자자가 조금만 노력해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더 좋은 실적을 얻으려면 훨씬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 실적을 조금 개선하려고 지식과 지혜를 조금만 더 보태면 실적은 오히려 틀림없이 나빠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어정쩡하게 노력하면 실패 확률만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커뮤니티를 가끔 가보면 그들의 인식 수준에 정말 어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직 주식 매매만 할 뿐 기본적인 공부도 안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주식 전문가가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할 수 있냐고 묻자 그 전문가는 인문학 서적을 많이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철학, 역사, 심리학, 문학 등의 인문학을 통해 자신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자신에게 맞는 원칙과 투자 기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를 의미있게 사는 데 있어서도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서문 마지막에도 안전마진 원칙에 바탕을 둔 건전한 투자 기법을 유지하면 매력적인 실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방어적 투자가 주는 확실한 실적보다 더 높은 실적을 얻으려 한다면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한 성찰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그레이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강조하는 건 투자 심리, 즉 심리적인 면이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문 기사나 방송에도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경제나 투자에서 심리적인 면이 왜 중요한지 그 투자 심리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